저는 오늘 저희 연구팀에서 발굴한 새로운 수소 저장 물질의 탈수소화 반응과 그 탈수소화 반응을 연료전지에 연계시켜서 응용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좀 느리네요. 네, 다음은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트로덕션, 두 번째로는 익스페리먼탈. 이 익스페리먼탈 파트에서는 저희 연구팀에서 새로 발굴한 수소 저장 물질의 수소화와 탈수소화 반응, 그리고 이 탈수소화 반응을 연료전지와 연계시켜서 응용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세 번째로는 리절트 앤 디스커션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익스페리먼탈 파트의 이제 실험 결과와 이에 대한 디스커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먼저 모두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청정 에너지 개발이 절실한데요.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추후에 굉장히 많이 상용화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나 시간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나오는 잉여의 신재생 에너지를 그리드에 저장하고도 남는다면 이제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 잉여의 신재생 에너지를 수소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변환된 수소는 저장이 되고 필요한 때에 각각의 수요처에 공급되는 방식인데요. 이때 수소는 낮은 보일링 포인트와 높은 인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안전하고도 경제적으로 저장하여 이송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수입해 올 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로 변환하여서 이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저장 기술입니다. 수소 저장 기술에는 크게 물리적인 방법과 머추럴스 기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고압 저장이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현재 안전성이나 경제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머추럴스 기반의 수소 저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미컬 하이드라이드를 이용해서 수소를 저장하고 방출시키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케미컬 하이드라이드 중에서도 이런 방향적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이용을 해서 수소를 저장하고 필요한 때는 다시 수소를 방출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질은 보통 상온에서 액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즉 줄여서 LOHC라고 부릅니다. 이런 LOHC가 어떤 식으로 수소를 저장하고 방출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러한 스몰 몰큘에 잉여의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H2 캐리어가 된 형태의 물질은 다시 필요한 때에 탈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방출시키고 스몰 몰큘로 돌아오는 시스템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LOHC는 수소화와 탈수소화가 가능한 가역 반응이 가능한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LOHC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LOHC는 무게 대비 수소 저장 용량이 5에서 8%로 꽤나 높은 수소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고 수소와 탈수소화가 가능한 가역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이 수소와 탈수소화가 CO2 뉴트럴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보통 액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소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OHC의 해외 연구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NaCl 카바졸을, 독일에서는 다이벤질 톨루엔을, 일본에서는 톨루엔을 LOHC 물질로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키스트 수소팀에서도 새로운 수소 저장 물질을 발굴을 하였는데요. 그 새로운 수소 저장 물질은 바이페닐 기반의 유택틱 믹스처입니다. 이 바이페닐 기반의 유택틱 믹스처는 바이페닐과 다이페닐 메세인이 35대 60으로 섞여 있는 혼합물로서 이 유택틱 믹스처의 무게 대비 수소 저장 용량은 6.98%로 기존의 LOHC 물질로서 잘 알려진 다이벤질 톨루엔이나 톨루엔과 같은 물질보다 더 수소 저장 용량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혼합물을 대외적으로 소개를 할 때 키스트 LOHC라고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이 혼합물을 키스트 LOHC라 명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전에 이 키스트 LOHC의 수소화 반응에 대해서 이전에 보고를 했었고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은 이 키스트 LOHC의 탈수소화 반응 파트입니다. 이 탈수소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수소화 반응과는 반대로 흡열 반응이고 이 탈수소화 반응 온도는 300에서 340도
300도씨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한 팔레디움이나 플래티넘과 같은 촉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탈수소와 반응과 이 탈수소와 반응을 연료전지에 연계를 시켜서 응용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익스페리먼탈 파트입니다. 먼저 탈수소와 반응을 위해서는 수소화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히스트 LOHC의 이제 수소화 반응 파트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소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세늄 촉매를 이용해서 50바 120도씨 조건 하에서 풀 컨버전으로 굉장히 수소화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실제 수소화 반응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소화 반응 시스템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수소화 반응기와 수소 버퍼 탱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수소화 반응이 시작되면은 수소화 반응기 내부에 있던 수소가 소비가 되고 수소 버퍼 탱크에서 이제 수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 버퍼 탱크에 이제 수소 압력차가 생기게 됐는데 이 압력차를 이용해서 수소가 얼만큼 저장되었다라든지 수소화 반응 종결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히스트 LOHC의 탈수소화 반응입니다. 히스트 LOHC의 탈수소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0에서 340도씨에서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팔레듐 촉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화 반응 시스템의 이제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이렇게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컨벡션 오븐 안에 촉매가 패킹된 이제 탈수소화 반응기가 있고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리액턴트가 펌프를 통해서 일정한 속도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수소 반응을 통해서 나온 프로덕트와 수소는 컨덴서를 거쳐서 이제 액상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탱크에 축적이 되고 그리고 수소는 이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MFM을 통과하여 벤트라이너로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탈수소와 반응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탈수소와 반응 장치를 스케일업을 해서 라지 스케일의 탈수소와 반응 장치를 만들었고요. 이 탈수소와 반응 장치를 이제 연료전지에 연동을 시켜서 이제 연료전지를 구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탈수소와 반응을 통해 나온 수소가 이제 연료전지에 들어감으로써 이 연료전지가 구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리얼타임 디스커션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실험 파트에 대한 실험 결과와 디스커션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보시면 히스트 LOHC의 수소화 반응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시간에 따른 하이드로젠 업테이크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리액턴트가 약 284g이 있을 때 이제 수소화가 거의 1시간 반 만에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수소화 반응을 통해 나온 프로덕트를 NMR로 확인을 해본 결과 수소화 전에는 이렇게 7-8ppm 사이에 있던 아로마틱 픽이 수소화 후에는 1-3ppm 사이에 알리파틱 픽 쪽으로 모두 시프트한 것을 통해서 수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은 이제 히스트 LOHC의 탈수소화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탈수소와 반응 온도는 그대로 둔 채 반응물의 유량만 증가를 시킨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검은색은 573켈빈, 빨간색은 613켈빈인데 두 온도 모두에서 이제 낮은 0.02g/m의 낮은 반응물 유량에서는 100%에 가까운 이제 수소 유량 컨버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반응물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수소 유량 컨버전이 두 개의 수소 유량 컨버전 사이의 격차가 두 개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높은 유량에서는 둘 다 낮은 컨버전을 가졌고 이제 그 컨버전의 격차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반응물 유량은 그대로 둔 채 반응 온도만 증가시켰을 때 수소 유량 컨버전인데요. 보시면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소 유량 역시나 증가하는 것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구간에서의 그러니까 0.02g인 이 구간에서의 프로덕트를 채취하여 NMR을 확인해 본 결과 이제 1-3ppm 사이에 알리파틱 픽이 거의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탈수소화가 거의 다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CMS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NMR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 그 스몰 스케일에서의 탈수소화 반응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라지 스케일의 탈수소화 반응 장치를 만들고 이 반응 장치를 연료전지와 연계를 시켜서 연료전지를 이제 구동을 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 탈수소화 반응을 통해 나온 수소를 이용을 해서 0.5kW의 연료전지를 1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 키스트 수소팀에서 발굴한 바이페닐 기반의 유택틱 믹스처는 루테늄 촉매하에서 풀 컨버전으로 수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탈수소화 반응 역시 팔레듐 촉매하에서 높은 순도의 수소를 방출시킬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탈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수소를 이용을 해서 0.5kW급의 연료전지를 1시간 동안 구동시키는 실증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 발굴한 이 키스 LOHC는 높은 무게 및 부피 대비 수소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고, 수소화와 탈수소화가 가능한 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순도의 수소를 방출시킬 수 있고, 이 물질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미래에 전도 유명한 LOHC 물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